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김학렬입니다. 저 인천 계양이랑 그 부천 대장은 엮어서 말씀해 준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향 창릉지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죄송하기도 하네요. 진짜 워낙 저도 칼럼을 몇 번 쓰기도 했고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차피 고양시라는 게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덕양구가 있고 덕양구도 동도 또 다 다르고 그다음에 또 인천 서구 동구도 다 다르긴 한데 이게 입지를 설명하자니 일산 분들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좀 촛불 집회 했던 게 아른거려 갖고 솔직히 조금 되게 좀 그때 마음이 좀 아프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호재와 그런 덕양구에 흩어져 있는 호재들을 사실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런 딱 그림을 보면서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빈 퍼즐을 저희가 맞추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땅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어떤 분위기였었냐면 이제 원래 아까 말씀하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당이랑 일산은 한 50만 원 차이였나요? 전에 분양가가 차이가 안 났던 지역인데 지금 3배 차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GTX-A가 확정이 됐고 착공식까지 하면서 드디어 일산에 봄이 오는가. 물론 이제 GTX 역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어. 근데도 이제 일산에 GTX가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도 좀 그런 기존 도심들이 활기가 조금씩 뛰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게 딱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일산 계신 분들이나 이 덕양구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거는 거리상으로는 서울에 가까운 쪽은 그 고향 창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창릉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원흥 포함해서 삼성 지축까지 붙어 있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덕양신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갖다 일산과 덕양을 나눠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수색, 그다음에 덕은 향동까지 다 붙어보면 상암 DMC까지 붙고 가재울까지 붙는 거예요. 지금 사실 향동은 그것 때문에요. 이게 지금 향동 위에 북측에 여기 예정지가 이제 이것 때문에 해서 향동은 5천만 원이 상승했어요. 가격이. 향동은 당연히 중간 입지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끝쪽이었다가 중간이 돼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설사 하더라도 좀 나중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실 고향 같은 경우는 불만들이 되게 많았던 그리고 많이 아파트 가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지역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꼭 이번에 발표를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요. 알 수는 없지만 당근을 일산에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재건축에 준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하고요. 이게 정치인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김일희 장관이 이거 지역구잖아요. 그렇다라고 어렵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노후도거든요. 그러면 빅딜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일단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보면 이제 고향 쪽에 있는 쪽은 운전과 더불어서 지금 굉장한 이제 아마 그 데모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덕양 그 창릉지구 있는 쪽이 조금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도 사실인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창릉지구를 취소하거나 그럼 또 다른 반발이 있겠죠. 또 다른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산에 당근을 주는 거. 일산 쪽에 당근을 주는 방법이 사실 제일 나은 거고 그게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의 노후도의 영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라 그런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된다가 아니라 나오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들은 항상 발빠르게 좀 이럴 때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할 게 그럼 리모델링에 대한 당근을 줄 것이냐 재건축에 대한 당근을 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단지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봤는데요. 일산 그래서 기사들을 좀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산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바다 모델로 지은 아파트가 없어요.
그거 좀 다 뭐래요? 왜냐 그것도 노후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네네. 근데 일산 예전에 논밭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반이 굉장히 약하답니다. 아, 기사에 그렇죠.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거기가 상습 침수 구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수직 증축인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지반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야, 그런 것도 구출하셨구나. 그럼 저희 투자자들은 이제 봐야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단지와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로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다시 다 허물고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네. 이렇게 고정을 하면 네. 해결이 된대요. 그럼 만약에 정말 재건축에 대한 당근을 줄 수도 있겠구나. 만약 연한을 단축해 준다든가. 여기만. 근데 그러면 또 다른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들이 또 우리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당근을 주려면 정말 부령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투자자들의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죠? 그렇죠.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계속 나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고민을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면 어느 단지가 좋을까 해서 쫙 찾아봤어요 저희가. 그러면 일산만 과연 선거 때문에 이걸 당근을 주게 되면 나머지 신도시들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 중동 3본, 예, 다. 평촌, 분당은 완전 그러면 또 완전 대박 입지가 되는 건데. 분당은 저도 좋죠. 저는 재건축이 하나 있어서. 근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당근을 줄 것 같은데 그 당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만약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산에다가 재건축 호재 주면은 다른 신도시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일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당은 완전히 불붙어요 그러면. 집값 못 잡을 거예요. 네, 전혀 못 잡죠. 그거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도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투자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기 신도가 나온 게 서울 집값 때문에 나왔는데 정부는 이게 지정을 할 때 집값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서울 외에 있는 사람들의 집값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주라는 어떤 30만 호를 탁탁 만들어 주니까 여기에 살아. 근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거주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임대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는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이나 일주택자도 포함입니다. 국민이 전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택지지구를 지정하면 3분의 1이 임대, 3분의 1이 공공분양, 3분의 1인데 아직까지 임대 비율도 나오지도 않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면은 또 수도권 집값 불바다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 도도를 피우잖아요. 그럼 이게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의 나래를 계속 펼쳐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건 좋은 방법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사실 창릉 신도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지역의 신도시의 가능 예상 지역이 그러니까 고양시 내에서 고양시 내에서 보게 되면 한류 쪽 있는 쪽, 장항지구 있는 쪽이 장항동, 대화동 잘 마련해 놓은 곳이 있죠. 있었잖아요. 지금 뭐 보상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단계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그렇다면 맨날 얘기하는 일자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투자자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건축소로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건 분당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조금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하나 갖다 잡아다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일자리를 하나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다.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 나왔죠. 우리은행. 데이터 센터를 거기다가. 야가다. 근데 하나에도 있잖아. 하나 재밌는 거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데이터 센터의 근무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2,000명 정도 된다고 일단 뉴스에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적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김포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청라에도 있고요. 하나은행. 근데 보면 다 그런 데 넣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처럼 표현하기 좋은 거라 사실 생색내기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진짜로 사실 그 지역에 일산이라고 하는 동네를 제대로 거주를 할 수 있고 충분히 직주 근접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제발 좀 그 자족형 이런 것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맨날 진짜. 그리고 GTX 그러니까 자족형 얘기하면서 맨날 따라하는 데가 좋겠어. 한교 얘기하거든요. 한교는요. 한교는 테크노밸리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강남이 가깝기 때문에 처음에 태생 자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건 다를 거 없는데 걔네랑 동일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전부 다 온 동네가 테크노밸리 한 데잖아요.
다 테크노밸리예요. 처음에 처음에 성남시에서 머리를 정말 잘 썼죠. 성남시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줬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것들 감면을 해줬었거든. 특히 거기는 또 용지도 싸게 분양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더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체들도 부동산 보고 가거든요. 그렇죠. 예, 싸게 가니까 거지 비싸게 분양하면 또 안 가거든요. 그런 분도 있었죠. 예. 하여튼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니겠지만은 분명히 이쪽에 일자리 같은 것들을 뭔가 넣는 거가 다음번 수순으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오늘 이상하게 다른 신도시는 지역 분석을 하다 말고 여기는 다른 얘기를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걱정이 되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없겠네. 분명히 뭔가가 있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죠.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 부분이 저도 제일 유력하다고 하면 봐요. 진짜 좋은 거죠. 고양시, 일산 신도시의 눈물이 그게 사실 왜 분당하고 같았다가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냐. 그러면 다 그거잖아요. 일자리라는 거. 그거 그 30년 동안 수건을 못 풀다가 지금 창릉 신도시 때문에 풀어진다면 풀어질까요? 근데 마음이 쉽게 안 풀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일자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사장님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네 창릉지구에 공장을 들였는데 같이 갈 테냐? 부탁이에요. 안 가겠습니다. 사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사장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그걸 된다고 해도 인력들이 안 가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게 되죠. 사람 중소기업들은 구하기가 가뜩이나 인력난이 있는데 교통이 불편하면 젊은 친구들이 일하러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창릉지구에 일자리가 생기면 가긴 갈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긴 일자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덕양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산에 걱정하는 거예요. 덕양구는 우리가 걱정해줄 필요가 없어. 지금 거기는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다 맞물려서 퍼즐이 맞춰지는 그렇죠. 이렇게 대곡역 거의 역세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산안 DMC까지는 꽉 찼어요. 지금 호재가. 원래 작년에 그 GTX 라인을 조사를 하면서 킨텍스부터 동탄까지 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당도 갔었어요. 그때 사구역이 관철을 통과했을 그 앞뒤 전후여서 갔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이제 지금 분위기가 좀 달아올랐어요. 느낌들이 막. 그러니까 지금 더 확장을 하면은 전 파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파주부터 여기 백성역 사이 그 사이는 다 거기가 지금. 왜냐 운정 같은 경우 야당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아직 그 분양도 파주 운정 같은 경우 반밖에 안 했어요. 반도 안 했죠 아직. 3주 전인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야당역에도 거기 이렇게 프라다라고 하죠. 이렇게 근린상가도 엄청 많이 지어놨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들도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또 확장하게 되면요 이게 의정부 양주까지도 붙어요. 그래서 이거 데모를 했는데 저번 주에 했는데 운정에서 하고 이번에는 일산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공생이었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요?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좀 해결책이 일자리가 들어오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부가 제한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활성화될 수 있나요? 그럼? 어떤 일자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마곡처럼 개발을 해준다면 상암 DMC처럼 개발을 해준다면 사실 효과가 있겠죠.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일산 정도면 그래도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있어서. 근데 이게 경기도 고양시장이 역할이 아니라 경기도 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공사 이런 쪽으로 맞물려 들어가고 이제 위에 국토부가 이제 딱 들어가게. 진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서울시 확장해가지고 이거 그 신도시 지정했는데 다 서울시로 편입해버려. 어차피 서로 붙어 있으니까 서울시로 붙어버리라 붙이면. 근데 그러면 이제 박원순 씨하고 이재명 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모양이 만들어져. 모양이 만들어져. 걱정을 했네요. 또. 하여튼 일산 쪽에는 좀 정말 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해야 바로 건너편에 있는 김포나 그렇죠. 거기도 검단 역시 맞아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얘기하다가 처음엔 재건축부터 시작했지만 일자리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곡지구 같은 거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장항지구도 뭘로 채울 거예요? 한류도 거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장항지구가 원래 북부밸리가 아니라 고양시 그 밸리 먼저 언제야? 5년 전에 선택한 건데. 더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죠. 이게 되질 않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해결했을 수 있는 거는 어떤 당근에 거기도 또 당근이 들어가야 되는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